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읽기. 이번 주는 The Score라는 월스트리트 주말판의 지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면은 주말에만 나오는데요. 지난 한 주간 주요한 회사들의 주가의 움직임을 전달하면서 산업과 경제 전반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지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크롤록스, 치약회사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생 제품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그로 인해서 the company booked a record sales growth in recent quarter as COVID-19 continued to ravage much of the world. COVID-19이 확산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위생에 대한 관심이 가속화되면서 이익이 두 배로 뛰었다 그러네요. 그리고 매출은 27%. 매출의 상승률보다도 이익의 상승률이 더 높은 것은 마진이 아주 빠르게 개선됐다는 겁니다. 고마진의 제품들이 많이 팔렸다는 얘기네요.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늘어나는 위생 수요들, wipes, sprays, 이와 같은 제품들에 대해서 캐파시티가 모자라서 다 충족을 못하고 있다 그래요. 예, 지난 한 주 월요일에만 4.2%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코비드 19 때문에 많은 승자와 패자들이 생겨나는데 위생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관심 때문에 전통적인 위생 제품, 하우스홀드 서플라이스라고 하죠. 가정용품 회사가 아주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알리바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굉장히 충격받으셨을 텐데 중국 정부에서 알리바바의 자회사, 핀테크 자회사죠. 엔트그룹의 IPO를 중단시켜버렸어요. 이 엔트그룹은 샹하이하고 홍콩에 동시 상장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쟁마라고 하는 알리바바의 창업자이자 엔트그룹의 창업자이기도 하죠. 전체 한 3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을 불러서 면담을 했답니다. 면담의 내용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죠.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기에 그 전주인가에 잭마가 공개적인 컨퍼런스에서 금융의 규제라는 것은 전통적인 은행과 안트그룹과 같은 핀테크에 대한 규제 완전히 차별화해야 된다. 옛날의 방식으로 정부가 관리해서는 안 된다. 와 같은 메시지를 냈는데요. 그러자 바로 소환을 당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기업들이 갖는 사업체로서의 불안정성, 불확실성과 같은 것인데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많은 증거금들이 모였는데 이자를 포함해서 지금 반환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ADR이라고 해서 외환 예탁증서가 상장돼 있죠. 네, 이 주식이 화요일 하루에만 8.1% 폭락했답니다. 우버 얘기입니다. 사실 우버와 리프트 공이 그동안 주로 이제 사업을 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지금 우버의 드라이버들 있죠. 우리가 흔히 보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을 정규직화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이와 같은 요구에서 우버와 같은 어떤 라이드 헤어링, 푸드 딜리버리 같은 이런 회사들은 공유경제 회사들은 그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굉장히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보다는 계약직보다 유연한 형태로 고용하는 것이 우버가 비용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로 인해서 그러한 논의가 있으면서 이전에는 굉장히 많이 주가가 부침을 겪었었죠.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하지만 팬데믹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이동이 제한되면서 네, 라이드 헤일링 그리고 전체적인 부킹은 반 이상 줄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업체를 들여다보면 우버가 최근에 강점을 보이는 것은 공유 택시 사업보다는 푸드 딜리버리였습니다. 우버 이츠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이동이 제한되는 반면에 음식은 배달 주문이 늘면서 굉장히 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에 그나마 있는 이익이라는 것이 이 우버 이츠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리프트나 우버나 이와 같은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희망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상승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수요일에만 15% 상승했다 그러네요. 바이오젠이라는 회사는 미국의 의료 회사입니다. 바이오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약입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어프로브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요일 하루에만 44% 올랐다고 하네요. FDA로부터 이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소식 하나만 지고 이렇게 크게 띄웠다 그래요. 역시 이 바이오젠과 같은 의료 회사도 어떻게 보면 규제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네요. R&D 그 다음에 규제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사실은 장기간의 투자도 필요하고 그리고 시장을 위해서 규제의 문턱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변수로 인해서 주가의 등락이 심한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모바일, 요즘에 통신사라고 하면 단연 화두는 5G일 겁니다. T모바일도 이와 같은 5G의 어떤 보급을 해서 크게 전망이 좋아지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금요일 하루에만 5.4% 올랐네요. 제너럴 모터스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죠.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인데 이 회사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픽업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 차종의 세일즈가 늘어나면서 좋은 실적을 공시를 했어요. 하지만 한 변수가 있는 것이 이제 지금 대부분 다 미시간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중서부에 전통적인 러스트벨트 지역에 공장들이 있는데 여기 아직까지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 자동차 전통 산업에 대한 규제 방향이란 것이 어떻게 될지 좀 의문시되는 거죠. 근데 결과가 나왔죠. 조 바이든이 승리하면서 전기차, 수차와 같은 친환경 차에 대한 호의적인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로 생각이 돼요. GM은 다른 어떤 전통 자동차 회사보다도 테슬라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전기차나 수소차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통사들 중에서도 이 정책의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회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퀄컴, 이 퀄컴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죠. 역시 5G라는 트렌드로 인해 가지고 이 칩에 대한 보급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퀄컴의 칩 수요를 견인하는 것은 애플의 5G 폰 신제품입니다. 지난달에 5G 폰 애플이 새로 공개를 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또 IoT의 수요도 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목요일 하루에만 13%가 올랐다고 하네요. 이와 같이 한 주간의 주요한 주가의 변동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팬데믹 그리고 또 가정용 위생제품 전통적인 소비자 산업이죠. 또 중국이라는 규제 당국의 불확실성을 품고 한방 맞은 알리바바 그룹, 안트파이낸셜도 봤고 또 공유경제에서 그 노동 조건에 따라서 노동 계약 조건에 따라서 회사의 실적 전망이 엇갈리는 그와 같은 공유경제 차량 회사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는 바이오젠이라는 알츠하이머 개발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 역시도 어떤 규제 불확실성을 담고 있는 것 같은 주식을 살펴봤고요. T모바일, 퀄컴 통해서 5G 트렌드가 어떤 산업들을 수요를 견인하는지 살펴봤고 제너럴 모터스는 주목해야 될 것은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전통 산업체 중에서 가장 친환경 차량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로서 앞으로 많은 수혜를 입을 것이 예상된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